7, 80년대 대단했죠. 그 드라이버 하나, 잘난 그거 하나 들고 부잣집에 들어가서 부잣집만 털었어요. 수십 캐럿짜리 보석권, 거액의 현찰을 훔치는 등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서 이른바 별명까지 붙었어요. 대도, 큰 도둑. 도둑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도둑이지 그냥. 조세영. 그야말로 손 큰 도둑이었던 그가 좀도둑이 돼 구속이 됐습니다. 1982년 구속돼 15년간 복역 후 출소해 사설 경비업체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가정도 꾸리며 새 삶을 살기도 했던 조세영. 하지만 왕년의 대도가 손이 근질근질했던 걸까요? 2001년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지난해에 출소했는데 출소 1년 만에 또 구속이 됐어요. 이번엔 뭘 훔쳤냐? 가정집에 들어가서 저금통을 훔친 절도예요. 훔친 저금통에는 근데 6만 원도 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그마저도 도망가다 도주 중에 또 떨어뜨렸대요. 야, 여든의 나이에 16번째로 구속된 조세영.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서초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서 명품 시계를 훔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유명한 말 들어보시죠. 정말 아마추어도 크지 않은 짓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런 뭐 돈을 급급하다 보니까. 손수 변호사님, 이제 대도 조세형도 옛날 그 대도가 아니에요. 명품 시계도 못 훔치고 지금 뭐 저금통 훔치다가 떨어뜨리고 걸리고 붙잡고. 결국 범죄자를 미화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정확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대도 큰 대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큰 액수를 훔쳤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것보다 오히려 당시에 그런 고관대작 이런 그 고위층 집을 주로 이제 털었기 때문에 이제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또한 당시에 왠지 이 조세영이 잡히지 않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도 왜냐하면 있었어요. 의적의 어떤 그 행세를 하면서 예. 그런 분위기를 또 이제 조성했기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 행동 수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에게 사용한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 훔치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원칙으로 삼았다. 인격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도 약간 좀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거는 범죄의 습벽이 있구나, 예. 습관이 있구나, 아니면 어찌 보면 일종의 질병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 한때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81죠? 조세영 씨가. 근데 뭐 그동안에 계속 그 수감시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모은 돈도 없을 것이고, 아마 기초연금 가지고는 살기가 힘들 거니까 이제는 거의 생계형 절도를 하는 거 아니냐. 전락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대도, 무슨 홍길동, 임꺽정, 의인화한 게 주로 7, 80년대 우리 조세영 씨의 전성기 때 이분이 주로 이제 저 장충동이라든가 뭐 그 부촌들이 밀집한 쪽에 그 고관대작들, 그 정치인들 뭐 이런 데를 주로 털었죠. 그 중에 가장 전설적으로 내려온 게 5.75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 5.75캐럿, 대단한 거죠. 엄청 큰 크기는 거죠. 모르겠는데 물방울 다이아라는 게 그때 방점이 찍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방울? 예. 아주 정교하게 커팅이 돼가지고 그 크기도 크기지만은 그 굉장히 그 시중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다이아다. 근데 그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고 예. 국회의원을 하던 신모 씨의 집에서 갖고 나온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야. 그때만 해도 이제 이 군사 독재 시절이고,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예. 또 쉽게 얘기해서 뇌물 찔러주면은 되고 안 찔러주면 안 되고 뭐 이렇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상황이다. 예. 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도라고 하는 조세영 씨가 그 돈 많은 놈들 골려주니까 속이 다 시원한데, 게다가 이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기까지 한다. 뭐 이런 좀 언론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그런 의로운 도적은 없다. 역시 도적은 도적이다. 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죠. 정말 큰 도둑들이 아마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의 물건을 훔친다, 그런 사람들을 혼내준다 하는 차원에서 일반 서민들이 조세영 씨에 대해서 대도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대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조사 나온 거를 보면은 그때 이제 대도라 그래서 이제 징역을 15년형을 살지 않습니까? 예. 살고 나와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제가 보기엔 습관성이고 몸에 배고 도둑질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 보면 2001년도에는 일본 도쿄에 가서 도둑질을 하고요. 예. 2005년에는 마포, 그리고 2010년에는 또 작물알선, 2013년 강남, 2015년 용산, 2019년은 이번에 저금통까지. 제가 보기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은 도둑질에 중독돼 있다. 중독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둑질을 아무리 나쁜 사람을 훔쳐도 절대 칭찬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저희 언론들도 뭐 대도 범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